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12월 영상 끝부분에 제가 도쿄 여행 사진으로 이렇게 포토북 만든 거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겨우 잠재워놨던 일본 여행 뽐뿌가 지금 너무 솟구쳐서 현색이 너무 노잼이에요. 새해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노잼 시기가 너무 빡시게 왔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도쿄 여행 포토북을 보면서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고 나름 여행 팁 같은 것들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 첫 번째 도쿄 여행은 2016년. 첫 번째 도쿄는 신랑이랑 같이 간 건데 우리 둘 다 너무 해외여행 무식자였던 거지. 그래서 그냥 2박 3일이면은 주말 끼고 가는 거니까 사실 평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막 한참 바쁠 때라 엄청 일을 몰아놓고 하고 오느라 둘 다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상태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여행 가서 놀 수 있는 체력을 남겨놓고 간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래서 엄청 시행착오가 많았던 그런 도쿄 여행입니다. 이 사진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 받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대부분 공항들이 구조가 비슷하겠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렇게 통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한참 걸어서 수속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본 나리타 공항의 풍경이 이랬어요. 이날따라 날씨가 되게 좋았어서 그런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 짐을 내려다 놓고 그게 첫 번째 목적지가 요요기 공원이었는데 저는 이 여행 당시에는 여기가 갔다 올 때까지도 우리가 요요기 공원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요기 공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요기 공원이랑 메이지 진구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메이지 진구를 다녀왔던 거죠. 몰랐어 그때는. 근데 메이지 진구도 워낙 볼거리가 있고 거기서 주말에 항상 무슨 의식 같은 거, 의례 같은 걸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날도 여기서 되게 기모노 엄청 잘 차려입은 사람들 보고 무슨 식 같은 거, 결혼식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보고 이제 좀 걸어서 시부야에 있는 타워 레코드 앞에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 여기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타워 레코드에 가면은 유명한 가수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더라. 그런 카더라가 많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첫날 저녁은 오다이바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오다이바가 거기서 하루를 다 보내도 할 게 많을 정도로 되게 넓은 곳인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저녁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 찍고 건담 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버시티 앞에 이제 건담이 엄청 큰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큰 건담이 있는데 건담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간다무? 이렇게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 찾아가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처음 시작은 키치조지. 5월인데 이날 아침에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너무 추웠다는. 그래서 키치조지에 있는 엄청나게 큰 유니클로가 오픈하자마자 옷 하나 사서 입었던 기억이 나. 아니 무슨 5월이 그렇게 추운지. 여기는 키치조지에서 되게 유명한 사토라는 가게인데 사실은 사토는 멘치카츠라는 게 엄청 유명하고 제가 키치조지라는 동네를 알게 된 것도 일본 영화 중에 구구는 고양이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배경이 아마 키치조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노카시라 공원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고양이를 찾아주는 장면이라든지 여기 사토에서 엄청 유명한 멘치카츠를 먹으려고 줄을 선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여기 갔는데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가게 너무 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려나? 근데 식당 줄보다는 이 사토우에는 멘치카츠나 고로케 이런 거 사러 오는 줄이 많아서 근데 그것도 워낙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줄이 길어도 금방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사가지고 공원에서 먹고 그렇게 자주 다녔던 동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부야 쪽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게 이름을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돌체 마리리사라고 하는 가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맛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니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도쿄에 왔으니까 도쿄타워를 보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도쿄타워가 잘 보이는 장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롯본기에 있는 모리타워 전망대일 거예요. 장소가 딱 제일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장소. 근데 이 장소를 한 번 가고 그 이후로는 안 갔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아. 제일 잘 보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겠죠. 입장료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내 기억으로는 입장료가 꽤 있었고 입장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날은 무슨 세일러문 전시회 같은 걸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진짜 온갖 세일러문은 거기서 다 만났잖아. 심지어 남자 세일러문도 있었어. 하지만 해가 지는 시간에 이거 해 지는 모습을 보는 거는 그 고생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볼만하다. 근데 2번은 못 가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요거는 2번째 도쿄인데 첫 번째 도쿄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동기들이랑 같이 떠나게 됐어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편이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하네다 공항이 일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도심에 금방 도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첫날에 요코하마 갔었고 일본의 여름이 이렇게 심하게 더울 거라는 걸 몰랐던 거지. 되게 8월 말이고 이러면 이제 완전 더운 건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여름은 생각보다 길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 줄 몰랐다. 약간 해가 지니까 이제야 막 쉬는 모습. 요코하마는 확실히 물의 도시라는 별칭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좀 해보고 갈까? 그래서 요코하마 코스모 타워에 있는 관람차 탔는데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바다에 빛이 없어서 바다가 너무 무섭게 보였어. 그리고 저희 숙소가 도쿄타워 근처였거든요. 요코하마까지 굉장히 먼 길이더라고요. 여행 첫날의 피곤함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거지. 여행 첫날은 일정이 보통 새벽부터 시작되니까 숙소에서 먼 곳에 일정은 짜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숙소가 더 프린스 파크 타워 도쿄였는데 이때까지 내가 도쿄 여행을 9번 갔지만 그 중에서 단연컨대 원탑. 이게 방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거든요. 사진이 지금 이래가지고 그렇지 진짜 대박.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물론 그때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는데 우리가 1인이 3명이었으니까 3분의 1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묵을 수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가는 그런 금액이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막 피곤하고 덥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아주 그냥 싹 다 날아갔지. 그래서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만약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 여기 숙소에 1박 정도는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진짜 눈앞에 도쿄타워가 있어요. 이거는 모리타워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코앞에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이 불은 12시가 되면 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사쿠사에 있는 멘치카츠. 아사쿠사에도 멘치카츠 되게 유명한 집 있거든요. 그날 아사쿠사에서 되게 막 점심 먹느라 웨이팅 엄청 하고 막 그날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풀렸지. 그래서 혼자 여행 갈 때도 종종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모테산도에 있는 블루보틀. 지금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가서 쇼핑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뭐 한국에 다 있고 가격 차이 뭐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들고 오는 게 더 힘들고 그 사이에 내가 많이 늙었고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쇼핑을 하진 않지만 이때 뭔가 드럭스토어에서 엄청 많이 사서 그 봉지를 막 양손에 막 주렁주렁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블루보틀 라떼 되게 맛있고 가격이 너무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의도가 보이게 테이블들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때 사왔던 뭐 휴족 시간이라든지 온열 안대라든지 그때 너무 많이 사서 지금도 찾아보면 몇 개 남아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3월에
했던 나의 세 번째 도쿄 여행 시작. 요게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이제 모노레일을 타는데 그거 아마 공항 쪽에서 모노레일 탈 때 찍은 거일 거예요. 여기서 찍은 이유가 여기 발밑에 써져 있어요. 여기서 찍으면 뭐 공항 모습이 잘 나옵니다. 뭐 여기서 찍으면 뭐 도심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게 써져 있어가지고 찍어봤어. 이 여행의 동행자는 나의 동갑내기 친구 엘량. 일단은 나처럼 걷는 걸 좋아하고 하루에 3만 보 정도 걸어도 괜찮다 얘기해주고, 사진 찍을 때 싫어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뭐 사진 약간 몰래 찍는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여행지에서는 약간 기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난 뭐든지 괜찮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행에서의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는 좋고 이건 별로다 이런 거를 딱딱 얘기해주는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편하고, 그런 취향들이 좀 잘 맞아서 제주도 여행 한번 같이 갔다 오고 우리 여행 갈 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해외여행도 같이 가게 된 나의 친구. 여기가 도미니크 앙셀 베이커리라는 곳인데 지금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벌써 몇 해 전에 브랜드를 일본에서 철수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뉴욕 어딘가인가 아무튼 미국에는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를 일본 여행 가겠다라고 이제 예매를 해놓고 어디를 갈까 하고 있던 찰나에 TV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요거 프로즌 스모어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TV에서 방송을 타게 되는 바람에 여기 가보고 싶은데 근데 사람 되게 많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인데,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가 여기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조금 비쌌던 기억. 그렇지만 맛있긴 하더라. 이것도 맛있었고 이건 아주 상큼상큼하게 맛있었고, 하지만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 책에는 남아있고 내 기억에는 남아있는데 이제는 여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캣스트리트. 시부야에서 오모테산도로 걸어가는 그 길쯤에 이렇게 캣스트리트라는 골목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거의 한 5번 중에 3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쿄 도청 전망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갔었던 그 모리타워 전망대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힘들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야경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여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뭐 가방 검사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그냥 가방 보여주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뭐 적당하게 있고, 도쿄타워가 딱 보이진 않는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가성비 좋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도쿄타워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도쿄타워를 가자라고 한 게 있죠. 둘째 날의 처음 시작은 여기가 츠키지 시장. 지금은 아마 여기에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게 이제 도요스 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가봐야지 라고 해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여행지에서는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새벽부터 열린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주전부리 같은 게 되게 많고 계란말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냥 막 꼬지 같은 것도 조금씩 팔아서 아침 이렇게 먹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지 않은 긴자의 주말에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을 걸어다니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긴자에 있는 이토야라는 문구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럭셔리한 문구점인데 뭐 알파문구나 아트박스를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문구는 없다. 너무 비싸다. 하지만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가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색지 같은 거를 파는 데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다시 신주쿠 쪽으로 와서 이거 러브 요거 이게 뭐라고 뭘 보러 왔네. 제가 도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 기요스미 시라카와. 기요스미 정원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 블루버틀 1호점이 기요스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가봤죠. 여기도 사람이 적진 않은데 근데 기요스미가 워낙 커피 골목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때 그 오모테산도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라떼 한 잔 사가지고
밖에 나와서 앉아서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제 제대로 못 봤던 도쿄타워를 멀리서 말고 가까이에서 보자 라고 해서 아카바네바시 역으로 갔지. 이게 뭐 혹자는 도쿄타워가 에펠탑을 모방한 짝퉁인 걸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타워는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내가 진짜 여기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빡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타워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밤에 시부야 와서 유명한 시부야 스크램블도 구경하고 그냥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는 에비스에 있는 쉑쉑버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국에 쉑쉑버거 들어오지 않았을 때여서 일본에서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나카메구로에 있는 야호 커피. 근데 커피숍인데 약간 잡화점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커피숍. 사진 막 셀카도 찍고 바깥 풍경도 찍고 이러고 있는데 아침 이렇게 누가 딱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 도쿄 2018년 3월. 이번 여행의 동행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살 때 같이 산 적이 있는 제이양. 근데 이때는 더 좋았던 게 서로 출발지가 달랐다는 거. 난 서울에 살고 제이양 고향이 저기 경남 어디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출발지는 다른데 도쿄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둘 다 아메온나 여가지고 첫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 비가 왔어. 저도 사실 여행지에서 날씨가 그렇게 항상 맑은 편은 아닌 사람이거든요. 일본말로 이제 그걸 아메온나라고 하는데 우리 둘 다 아메온나였다. 첫날에 아마 첫 번째 목적지가 여기가 긴자6에 있는 스타벅스 츠타야라고 하는 뭐 서점이랑 같이 붙어있는 스타벅스가 일본에는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짐 다 숙소에 다 풀어놓고 이제 비로소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막 캐리어도 끌어야 되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도 들어야 되고 숙소도 찾아야 되고 하는 게 첫날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숙소는 무조건 찾기 편한 곳, 역에서 무조건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캐리어 끌고 숙소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저의 또 다른 여행 규칙이 만들어진 날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좀 진짜 손이 가벼워져서 좀 쉬자 했던 게 여기 긴자6. 근데 우리 둘 다 약간 일복이 많아가지고 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제이양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뭐 발주를 하고 아무튼 그랬어. 긴자에서는 긴자6 말고는 잘 가는 데가 없어요. 긴자도 약간 명품 거리? 그래서 주말 긴자 처음 거리를 걷는다든지 긴자6 정도에 온다든지 옥상 정원이 있어서 바람을 좀 쐰다든지. 근데 이날은 바람이 진짜 셌기 때문에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옥상 정원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구경만 하고 아사쿠사로 넘어가게 됐죠. 긴자랑 아사쿠사는 좀 가깝거든요. 세상에. 이날 아사쿠사가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예뻤어 진짜. 예전에 아사쿠사 갔을 때는 너무 사람 많고 막 줄 서야 되고 막 정신없고 이랬는데 이날 이제 비가 왔다가 살짝 그쳐서 좀 세상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공기가 맑아져서 근데 비가 지금 왔다가 그쳤잖아요. 환상.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다 이제 종이로 만든 벚꽃 모양의 그런 꽃 같은 건데 진짜 예뻤어요. 와 나는 아사쿠사가 이런 느낌이 있는 줄 진짜 몰랐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사쿠사가 오후 한 4, 5시쯤 되면 문을 다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조금 늦게까지 오픈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날의 아사쿠사는 너무 예뻤어. 그리고 아사쿠사에는 그 멘치카츠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요 멘치카츠가 요쯤에 있고 그거 이제 사서 먹고 이날 그냥 다 좋았지. 그래서 이제 원래 기념성 사진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신주쿠에 있는 오모이데 요코초 선술집 거리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웬일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도쿄에 와 있다면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술 조금 마시고 정말 조금씩 나오는 안주를 몇 개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그러고 첫날은 이제 저물었네.
둘째 날은 저는 이제 막 유명하고 막 사람 많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골목골목을 좋아해서 히로라는데 이제 전보도넛이라는 가게가 아기자기하다더라 해가지고 검색해서 간 가게. 그리고 우에노공원. 이게 그때는 벚꽃인 줄 알았는데 벚꽃 아니고 아마 매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벚꽃 시즌에는 사실 일본이 벚꽃이 엄청 유명하고 거리가 되게 막 벚꽃 거리, 특히 뭐 나카메구로의 벚꽃 거리 되게 유명한데 그 시즌에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벚꽃을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지. 우에노는 공원도 예쁘고 시장도 재밌고 그래서 잘 놀았어요. 근데 우에노 시장에서 날이 또 쌀쌀해가지고 머플러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점원이 거스름돈을 좀 잘 못 거슬러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막 둘 다 일본어에 관심 있어가지고 일본어가 조금 되기는 되는데 그냥 엄청 기초 일본어밖에 안 되던 수준이었거든요. 점원이 막 우리가 젊으니까 약간 좀 화려한 색상의 그런 머플러를 막 권해주는데 그땐 내가 막 하테나 지미나 이런 형용사도 모르고 그럴 당시여서 제가 막 야사시 1호 오네가시마스니까 상냥한 색깔로 좀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어가 진짜 짧았던 시절인데 막 갑자기 얘네들 지금 우리 일본말 잘 못한다고 거스름돈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면서 막 엄청 짧은 일본어로 10배나 더 해가지고 제대로 받아왔던. 그리고는 나오면서 막 야 우리 공짜로 레벨 테스트 한 것 같다면서 막 지금 일본어 레벨 업 한 단계 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에노 공원은 되게 넓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동물원 가면은 다른 일정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동물원은 안 가고 바로 아키하바라로 넘어왔지. 아키하바라는 듣던 대로 과연 덕후들이 많더라고요. 온 길에 그냥 쇼핑백 엄청 애니메이션 화려하게 그려진 쇼핑백 다 들고 다니고 다들 웃고 다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츠케맨이라는 거를 먹어봤습니다. 아키하바라의 매니아 무사시라는 데로. 아마 매니아 무사시는 약간 체인점 같은 그런 데였는데 츠케맨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일본에서 가면은 거의 한 번은 츠케맨을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경은 하마마스초 여기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여기에 있는 전망대. 그 모리타워 전망대는 되게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사람 너무 많고. 뭐 도쿄타워가 참 예쁘게 나오지만 거기는 두 번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전망대에 그 폭신한 소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앉아서 보라고. 약간 장사 속이 좀 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빨리 막 피곤하게 해가지고 빨리 나가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앉아서 보라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좀 보고 그랬던 기억. 요 정도 도쿄타워 나오니까 좀 내가 도쿄타워는 보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좋지. 그리고 세 번째 밤은 다이칸야마. 제가 지난번 여행 때도 느꼈던 바인데 그 일정이 짧으면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이 다이칸야마의 아이비 플레이스라는 데가 되게 일찍 연다. 아침 7시에 연다더라. 그런 말 듣고 음식도 나쁘지 않다더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진 메뉴가 없네. 근데 다 메뉴가 다 일본어 아니면 영어밖에 없네. 근데 나의 동행인이 직업이 영양사거든요. 영어로 된 식재료들이 뭔지 다 알더라고.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메뉴를 덕분에 주문 잘 했지. 그래가지고 보고 다이칸야마에서 나카메구로는 또 가까우니까 벚꽃거리, 아직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벚꽃거리 걷고 그게 여기에요. 나카메구로의 벚꽃길. 나중에 벚꽃 시즌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막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시선 강탈하는 빨간 바지에 분이 나의 앵글에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도쿄 여행에서 실패했던 요요기 공원에 가야지 라고 했다가 메이지 신궁으로 갔던 길. 그 생각이 나가지고 메이지 신궁 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번에는 요요기 공원 잘 들어갔죠. 요요기 공원에서 벚꽃이 또 예쁘게. 이것도 벚꽃인지 매화인지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네, 예쁘게 펴가지고 이렇게 꽃놀이 하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지 이게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는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느라 엄청 고생했지. 혼자 남겨지자마자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집에 갈 때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김포공항으로는 의외로 잘 안 가게 돼요. 인천공항이 멀기는 하지만 한 번에 바로 오는 셔틀이 있어서 편하기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네 번째 도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쿄는 2018년도. 이때 동행했던 나의 동행인
저희 브이로그에도 자주 나오시는 커피쟁이 양사마 언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둘 다 도쿄 여행에 대한 경험이 좀 있고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비행기 같이 타고 가고 숙소는 각자 원하는 곳에 잡고 2박 3일 일정 중에 3박 4일, 저는 3박 4일이고 언니는 2박 3일이고 이때도 내가 언니한테 가자 해가지고 언니가 시간을 이렇게 다 못 맞추고 그래서 일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같이 있고 절반 정도는 혼자 보내는 그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도쿄타워. 한낮의 도쿄타워. 그 도쿄타워를 항상 밤에만 봐가지고 그 근처에 낮에 좀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되었으니까 좀 자유롭게 일정을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쿄타워를 낮에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카바네바시 역으로 가서 근처를 엄청 걸었죠. 좋더라고요. 그 언니랑 오다이바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또 이제 걸어가지고 유리카모메를 타러 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혼자 걷지만 좀 있다가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외롭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 스타일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오다이바 해변공원. 요게 유명한 레인보우 브릿지. 2018년 9월 7일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59분 맞춰서 갔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일몰이 이렇게 물 쪽에 들 줄 알았는데 도심 쪽으로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것도 예뻐가지고 한참을 보고 있었네. 그냥 편의점에서 저녁거리 사와가지고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막 그때 한참 꽂혀 있었던 막 에그 샌드위치 이런 거 먹으면서 언니랑 근데 여기 보면 여기 2020년 도쿄올림픽 기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결국 2020년에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막 레인보우 브릿지 있으니까 막 춤추는 대수사선 그거 막 생각나고 막 오다유지 막 기억나냐면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여기 이제 커플도 보이고 이 커플은 아닌데 여기서 웨딩 사진 찍는 커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왜 하냐고 연애만 해 결혼 왜 하는데 막 헛소리 막 하고 그리고 좀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레인보우 브릿지를 걸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마리오 카트 탄 사람들이랑 막 인사도 하고 그렇게 쭉 걸어가지고 이쯤에서 아마 지하철 타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고 첫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혼자 여행 가면 주로 묵는 캡슐 호텔 퍼스트 캐빈. 일본에 퍼스트 캐빈이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니시아자부 시부야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행가 있으면 호텔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비싼 숙소에 머물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주로 캡슐 호텔을 이용합니다. 여기 캡슐 호텔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캡슐인데 그 대신 이렇게 2층 침대가 아니고 층 하나만 있기 때문에 많이 좁지 않아요. 침대에서 일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우나 시설이 좀 되어 있어서 막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막 오랫동안 물 받고 이러는 거 너무 귀찮고 그럴 때 그냥 대욕장 가면은 바로 몸 담글 수 있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캡슐 호텔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언니랑 같이 에노시마를 가겠다고 여긴 에노시마 전망대에서 본 거예요. 근데도 또 너무 더웠지. 그렇게 일본의 여름에 한번 데워놓고서는 또 이렇게 더운 계절에 왔다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전망대는 뭐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쿠라 고코마의 역 이름이고 여기가 이제 슬램덩크 성지예요. 요 장면이 이렇게 슬램덩크 만화에 나와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만화에서처럼 그런 장면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노시마를 지나가는 전철이 일명 에노덴이라는 건데 이 장면도 지금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절반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동네가 너무 예쁘고 에노덴은 진짜 앞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타고 다녀도 되게 진짜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하세역이 내려서 걷기에 예쁘다 라는 또 말을 또 들어가지고 내려서 또 한참 걷고 그랬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역도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이렇게 주택들 사이에 이렇게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하고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가마쿠라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이게
신주쿠 사잔 테라스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또 난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 프라푸치노를 먹었지. 그리고 또 먹은 게 또 많아가지고 또 허기롭게 또 숙소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해놓고서는 프라푸치노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아유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시트콤 같은 이야기.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이날은 이제 언니는 서울로 돌아가고 나는 이날 온전하게 혼자서 있을 거고, 여기가 하마리큐온 시테이엔 시오도메에 있는 그런 정원 같은 데인 건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는 막 찜통 같은 더위더니만 여기 왔더니 세상에 여긴 또 가을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츠케멘에 좀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츠케멘은 어디가 맛있나 찾아봤더니 료고쿠라는데, 료고쿠는 동네 이름이고 곤로쿠가 가게 이름이고, 곤로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켜야 되나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 주문하고 남들 어떻게 먹나 한번 쳐다보고.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일본 음식들은 매운 거랑 짠 거랑 구별이 잘 안 돼서 매운 음식이다, 가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도 대부분 그냥 짠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나츠크를 먹고 하루 종일 물이 땡겼다는 그런 이야기. 또 이제 먹었으니까 또 걸어야죠. 여기가 아키하바라 옆 동네에 있는 마치에큐트라는 데였는데 예쁜데 별거 뭐 재미는 없었던 그런 동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다바시에 있는 캐널 카페. 일본 드라마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커피가 맛이 없어요. 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싶었는데 알겠어. 커피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예쁜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팅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라.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바람 되게 솔솔 불고 강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로 이제 전철 지나가고 그래요. 보고 있으면 되게 평화로워서 좋아해요. 여기는 강이 칸다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다바시 옆에 또 가쿠라자카라는 데가 있어서 또 걸었죠. 그랬더니 또 막 축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바람이었는지 일본어 지금도 못하고 그때는 더 못했는데 희한하게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검찰츠 귀인이라는 이런 영화를 예매는 할 줄 모르니까 실제로 여기 가서 뭐 평일이었으니까 사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가가지고 보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나왔던 그런 기억. 한글 자막이 있었어도 되게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일본 말로 듣고 앉았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기무라 닦고 얼굴만 시커 보고 나왔네. 근데 나는 그 상황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더럽게 비싼데.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날 유텐지를 막 걸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비행기를 그렇게 늦은 시간 잡지 않고 오전 비행기를 잡는 때가 많거든요. 돌아오면 바로 또 내일 바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날에 일정이 별로 없어요. 또 좋아하는 아카메구로 와서 당 떨어지니까 마키아토 아이스를 마시고, 그리고는 언니가 추천해준, 양사마님께서 추천해준 후추니 우루츠 과일 샌드위치가 물론 그냥 편의점에 파는 것도 어느 정도 맛있긴 한데 여기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 비가 오고 그래 사람 마음 싱숭생숭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5번의 도쿄 여행을 한번 훑어봤어요. 아직 4번 더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그냥 쭉 해봤더니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덜어내고 좀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어쩌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지금 뭐 당장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6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행 스타일이 좀 독특한 편이어서 생각보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이라도 좋았으면 또 가고 그렇게 계속 좋았던 기억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예전에 갔을 때 되게 아쉬움이 나오면 그거 만회하러 또 가고, 그래서 뭐 나카메구로나 아사쿠사나 이런 데는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걷는 건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면은 거의 그냥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자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아무튼 저의 5번째 도쿄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4번 여행도 잘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그거는 조금 제가 멀리 간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이기도 하니까 잘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 가고 싶다. 지금 몇 년을 못 간 거니? 2년이나 내가 못 가게 될 줄을 몰랐어. 그러면 다음 여행기에서 만나요.